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팀의 김세진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hain of Verification Reduces Hallucination in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으로서 작년 9월에 메타에서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네, 라지 랭귀지 모델, 즉 LLM은 여러 라지 코퍼스에서 수십억 개의 텍스트 토큰으로 훈련된 모델입니다. 보통 이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커지면 더 커질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잘못된 정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불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LLM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수많은 콜퍼스를 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니 그 콜퍼스 내부에 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는 상대적으로 드문 정보들을 물어볼 때 그런 그런 정보를 포함한 응답을 생성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루시네이션의 좀 특징이자 문제점으로서 사실은 아니지만 되게 그럴듯한 응답을 생성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긴 응답을 생성을 할 때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더 도드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챗GPT에게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나열해줘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비교적 정확한 정답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역대 국방부 장관을 나열해줘라고 좀 사람들이 덜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을 이렇게 프롬프팅하게 되면은 우선 성함을 비교해봤을 때 국방부 장관을 지니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의 성함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제가 X자 표시해둔 분들이 국방부 장관을 지니지 않으셨던 분이고 그 세세하게 각 연도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오답을 생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좀 해결을 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Chain of Verification, 저는 이제 앞으로 COV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COV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COV 방법은 최근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LLM의 리즈닝, 추론 능력을 활용을 하고자 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Chain of Thought나 Internal Thought 같이 LLM에게 추론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답변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OV는 주요하게 총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각 단계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학습시 교정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늘리거나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강화 학습이나 대조 학습 같은 방법이 이 방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시 교정 방법은 LLM이 생성할 때에 다른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이 모델의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LLM이 서로 교차 검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신뢰도 점수를 따로 계산을 해서 신뢰도가 낮은 답변이라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했다는 탐지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이 이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다른 외부 도구를 사용을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법인데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즉
레그 방법이 이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이 COV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에이전트, 즉 다른 LLM이나 외부 도구를 사용을 하지 않고 LLM의 자체 추론 능력을 사용을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법론으로 좀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OV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 그림과 같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4가지 단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초기 응답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응답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생성된 계획된 질문에 따라서 응답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3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 검토된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 베이스라인 응답, 초기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LLM을 사용을 해서 그냥 단순히 입력된 질문에 대한 초기 응답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검토나 뭔가 수정 없이 추가적인 어떤 레이어 없이 그냥 단순히 기본 LLM만을 사용을 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에 취약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멕시코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는 질문에 출력으로 미국 멕시코 전쟁은 1846년부터 48년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는 이렇게 LLM의 출력을 이제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뉴욕 출신 정치인들을 좀 얘기를 해봐라는 질문에 대해서 LLM이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블룸버그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을 나열을 하면서 초기 응답을 생성하게 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부터 이 저자들이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그 레이어들을 쌓아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응답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계획하는 플랜 베리피케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 질문과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기본 응답을 가지고 LLM에게 이 응답의 팩트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문과 그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미국 멕시코 전쟁이 46년부터 48년까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응답을 이제 LLM에게 입력을 해주면 LLM은 이것에 대한 출력으로 이 응답을 검증하기 위한 미국 멕시코 전쟁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제 여러 정치인들을 나열했을 때 각 정치인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제 검증 질문을 생성을 함으로써 이것을 교차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생성을 할 때에 뭔가 특정 형식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LLM은 좀 자유롭게 여러 포맷의 질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 앞에서 생성된 계획된 이 검증 질문에 답변하는 단계인데요. 앞에서의 검증 질문을 LLM에게 입력으로 주어서 이제 이 팩트를 식별할 수 있는 응답을 내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생성했던 미국 멕시코 전쟁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LLM이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팩트 1846년부터 48년까지라는 응답을 이제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봐주시면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시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서는 뉴욕에서, 마이클 블룸버그는 보스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좀 더 정확한 응답을 생성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응답을 이제 생성할 때 이 저자들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을 좀 제안을 했는데요. 총 4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조인트 방식입니다. 이 조인트 방식은 검증 질문과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이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한 번에 답변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컴퓨테이셔널하게 좀 더 값쌀 수 있지만 이 모델은 같은 컨텍스트 내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전달되거나 한 가지 응답에 편향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어서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실험으로 또 검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질문과 답변이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스텝 방식은 이제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증 질문 생성과 답변을 각각 2단계로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검증 질문만 생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스텝 방식은 조인트 방식과 대조적으로 이전 응답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할루시네이션을 식별하고 수정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과 답변이 각각의 프롬프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방식은 팩터드 방식인데요. 분리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이 앞에서의 투스텝 방식에서 조금 더 진화되어서 질문과 답변을 따로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검증 질문이 있을 때 이 답변들을 각각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전 응답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이 다른 질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프롬프트가 처리되어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계산 자원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통해서 배치 처리를 한다면 조금 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방식은 팩터드 플러스 리바이스 방식인데요. 팩터드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팩터드 방식에서 이 답변을 원래 응답이랑 비교해서 일관성이 있는지 이제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답변이 원래 응답과 일관성이 있다 혹은 일관성이 있지 않다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명시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응답의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답변이 검증 질문에 대한 1846년부터 48년까지라는 응답뿐만 아니라 inconsistent, 이 명시적인 불일치 여부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3번째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검증된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추론 단계, 그리고 베이스라인 리스폰스, 그리고 검증 질문이랑 응답을 모두 고려해서 수정된 응답이 생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팩터드 리바이스를 사용을 했다 하면은 초기 답변이 일치했는지 불일치했는지 여부까지도 함께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뉴욕에서 태어난 뉴욕 출신의 정치인을 이 원래 검증 답변을 반영을 해서 기존의 응답에서 할루시네이션을 발생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나 마이클 블룸버그가 제거된 그런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팩트에 가까운 답변이 생성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COV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저자들은 이 COV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태스크는 총 4가지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가지 태스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는데 이 답변이 엔터티의 리스트로 제공되는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서 태어난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여러 정치인들을 나열하는 그러한 태스크들을 의미하고요. 이 위키 카테고리 태스크는 조금 더 위키데이터 태스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엔터티의 집합을 답변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예시는 멕시코 애니메이션 공포영화 몇 편의 이름을 꼽아보세요와 같은 그런 질문들이 이 태스크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멀티스팬 QA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컴프리헨션, 이제 MRC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그런 벤치마크인데요. 여러 불연속적인 스팬을 이제 답변으로 요구하는 벤치마크이고요. 이때 정답이 되는 문서는 제공하지 않는 클로스드 북 QA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한 벤치마크는 이제 장문 생성 벤치마크인데, 이 COV가 얼마나 할루시네이션에서 취약한 롱폼 태스크에서 잘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정 엔터티에 대해서 바이오그래피를 생성하는 작업들이 이 벤치마크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이 COV를 설계할 때 기본이 되는 모델은 라마 65B 모델이고요. 이 모델과 비교하는 모델로는 당연히 라마 65B 기본 모델도 비교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적용돼 라마2 그리고 그 내부에서 체인 오브 서트도 이제 비교를 해보고 인스트럭트 GPT, 챗GPT 그리고 실시간 검색 기능이 포함된 퍼플렉시티 AI까지 함께 비교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각 태스크별로 이 COV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 엔터티의 리스트를 답변으로 제공하는 위키데이터 태스크의 경우에는 기존 라마 65B 퓨샷으로 퓨샷을 적용한 라마 65B보다 프리시전도 0.36으로 올라갔고 0.36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더 그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오답 답변수가 확연히 30% 이내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답 답변수도 소폭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 오답 답변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는 덜 감소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멀티스팬 QA 테스트에서도 프레시전과 리콜이 모두 개선되면서 라마 65B 퓨샷에 비해서 F1 성능이 꽤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문의 바이오그래피를 생성하는 롱폼 태스크에서는 이 팩트 스코어라는 스코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스코어는 다른 논문에서 소개된 스코어인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RAG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 답변이 얼만큼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이제 측정하는 스코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팩트 스코어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점수다. 더 할루시네이션이 적게 발생을 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스코어도 라마 65B 퓨샷에 비해서 꽤 많이 상승을 했고요. 앞에서와 비슷하게 평균 팩트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감소한 것보다는 팩트 스코어가 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유의미하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라마 65B 퓨샷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과의 비교도 진행을 해봤는데 인스트럭션 베이스로 파인 튜닝된 이제 라마2와 비교를 했을 때 점수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기본 라마 모델에 퓨사즈 적용을 한 것보다 더 팩트 스코어가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오브 서트를 적용을 했을 때도 팩트 스코어가 낮아졌는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기에는 인스트럭션 베이스드로 파인 튜닝된 모델이 더 일반화된 답변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더 많이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인 오브 서트는 되게 여러 답변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할루시네이션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응답을 생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각 방법들을 비교하는 실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COV 조인트, 즉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검증 질문과 그다음에 응답을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생성하는 조인트 방식보다 각각 생성하는 투스텝 방식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제공할 때 서로 응답이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팩터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조인트 방식이 가장 성능이 떨어지고 투스텝 방식과 팩터드 방식이 이 조인트 방식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투스텝 방식과 팩터드 방식은 좀 이 태스크에 따라서 더 좋았던 더 쉬웠던 위키데이터는 투스텝 방식이 더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위키 카테고리 리스트 벤치마크에서는 팩터드 방식이 더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리에이션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팩터 플러스 리바이스 방법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 답변이 컨시스턴트하다, 인컨시스트하다라고 제공을 해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모델에게 명시적으로 이 답변이 컨시스턴트한지 제공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최종 응답을 생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제 라마 65B 모델과 그다음에 인스트럭트 GPT, 챗 GPT 그리고 레그가 적용된 퍼플렉시티 AI와 비교한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 챗 GPT보다는 이 COVE를 적용한 라마 65B 모델이 팩트 스코어가 꽤 많이 차이가 나면서 좋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리트리버 어그먼트 방법으로 이제 최신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응답을 생성을 하는 이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퍼플렉시티 AI와도 비교를 해도 이제 팩트 스코어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아래의 표를 보시면은 이 질문이 좀 레어한 답변인지 아니면은 좀 자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지 그리고 그 각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팩트 스코어를 나타낸 이 그래프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해 준 것 중에 파란색의 그래프가 퍼플렉시티 AI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이제 표현된 막대가 라마 COV 그 중에서도 팩터 플러스 리바이스 방법이 적용된 방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되게 레어한 사실들에서는 아무래도 이 검색 정보를 활용을 하는 퍼플렉시티 AI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좀 더 성능이 좋기는 하지만 이 프리퀀트한 답변에서는 기본 모델만 사용하는 COV 방법이 훨씬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팩트 스코어를 계산을 했을 때는 이 팩터 플러스 리바이스를 적용한 COV가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자들이 진행했던 실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Chain of Verification, COV 방법은 LLM의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COV는 여러 가지 프리시전이나 팩트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이런 성능 지표에서 기존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의 단일 모델만 기본적인 모델만 사용을 해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제거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로는 아무래도 이 LLM 품질에 대한 의존성이 꽤 크고,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날리다 보니까 더 이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계산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나리오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적용하기가 어렵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품질에 따라서 또 이 성능이 많이 이제 변동되는 그런 의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COV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